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이번 강의는요. 제가 두 개의 지문 23년 11월 고2 모의고사 지문에서 제가 문제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글의 요지, 그래서 EBS 연계 교재인데 제가 이 페이지를 복사를 해놨어요. 근데 연도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챕터 3에서 글의 요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글의 요지를 다루는 그런 챕터 3이었는데요. 거기서 유형 해결이라고 EBS 교재에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글의 구조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문단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지엽적인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 그래서 EBS에서는 원인, 결과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통념이 있으면 반박이 있을 것이고 문제의 제시가 있으면 해결하는 글의 구조가 있을 것이며 주제문이 나오면 논증을 하는 등 다양한 구조를 이룰 수 있으므로 앞부분이나 뒷부분만 읽고 정답을 고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글을 읽고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글의 요지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 문단을 읽을 때 모든 부분에서 어떤 예측력이요. 즉 문단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문단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로 시작하죠. 영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 주어 동사가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 놓고 이 동사의 중심으로 내용이 덧붙어 가면서 내용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형태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보고 뒤에 어떤 형태가 올 것인지 예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 문단에서도요. 문단의 첫 부분을 보면서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EBS에서는 이 연계 교재에서는 4개를 제시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대조에 대한 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변화를 다루는 글이 있을 수 있고 발명품을 다루는 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단의 구조를 4개로 나누지 말고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자. 이런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5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원어민들은 5형식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7형식으로 보자. 뭐 이런 분들도 있듯이 저는 7개로 보자는 겁니다. 물론 8번째, 9번째 그 이상의 유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7개 정도면 저는 대개 문단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가 이런 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 잘 읽고 이 글은 어떤 유형의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23년 11월 문제 2개를 선택하면서 여기에 딱 맞는 그런 문단을 찾게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에서 첫 문장 잘 읽자 그랬죠? 첫 문장이 뭡니까? Many historians. 자, 역사가들이 지적을 했대요. 뭐를요? Significance, 중요함인데 accurate time measurement예요. 어디에다가요? To Western economic progress. 자, 이 글에서 중심 소재가 뭘까요? 물론 역사가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바로 요 내용이 중요하죠. Significance of accurate time measurement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 어디에? Western economic progress입니다. 서양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 글을 다 읽고 보니까 significance보다는 contribution 이런 말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 contribution은요, 이렇게 of 명사 나오고
to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온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N1이라고 하면 N2라고 하면 N1이 N2에 미치는 기여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뭐 significance라고 그래도 되겠죠. 사실 이런 문장을 딱 보면 이런 문단을 첫 문장을 딱 읽어보면 이건 주제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accurate time measurement예요. 정확한 시간의 측정이 서양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이 글을 보고 누구나 쉽게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죠?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했을까, 중요했을까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 글은 바로 네 번째 문단인 주제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논증을 백업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 called bus of public mechanical clock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공의 공적인 기계적 시계의 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다.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문제를 본다면 벌써 뭐가 되냐면 이 첫 문장만 읽어도 답이 이거예요. 공공시계는 서양사회 경제적 진보에 영향을 미쳤다. 그죠? significance 대신에 공헌보다는 영향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첫 문장만 읽고도 답이 나오는. 그러면 이거 시시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 영어의 전형적인 문단의 흐름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굉장히 주제문을 던져놓고 독자들의 시선을 이끈 다음에 이 문장을 이해했다면, 첫 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문단 읽지 말고 다른 문단 읽으세요. 이거는 지금 한 문단이니까 여기서 해결되겠지만 우리가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글은 여러 문단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럼 이 문단은 굉장히 주제문을 선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한 문장을 띄었으니까 보겠습니다. People had sun or water clocks. sun or water clocks는 해시계 물시계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부정어 잘 읽으라겠습니다. Did not play any meaningful role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But 잘 읽어야겠죠? First public mechanical clocks.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또 accurate time measurement인데 뭐를 통해서요? public mechanical clock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개되고 나서 market times가 셋업 됐습니다. 그죠? 딱 결정되고 그리고 public clocks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읽을 필요조차도 없는 그래서 뭐 과정은 중요하겠지만 하여간 공적인 시계가 그죠? 정확한 타임 메저먼트를 가져오게 돼서 people은 better plan 더 잘 그들의 시간과 그리고 자원을 잘 분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23년 11월 고2 모의고사 이거 문제 푸는데 한 얼마 걸렸을까요? 문제만 푼다고 생각하면 한 1분? 1분도 채 안 걸렸겠죠? 이런 것이 주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이 글의 요지잖아요. 그러면 더 읽지 말고 이렇게 선택지를 보고 골라놓고 한번 맞춰보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은 23번인데요. 글의 요지예요.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Sullivan Goldman 이 남자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Many historians였죠. 자, invented입니다. 발명을 했대요. 발명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면 발명품에 대한 글은 뭐가 있을까요? 발명을 하게 된 뭐가 있겠죠? 동기나 계기가 있겠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 즉 이 발명품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는지, 인기가 있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인기 없이 사라지게 됐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동기나 어떤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에다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자, 어떤 걸 발명했나 보세요. 쇼핑 카트래요. 우리 마트에서 쓰는 카트입니다. 이거를 소개했어요. 그의 스토어즈에서. 이게 발명품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기, 뭐 쉽게 샤프들이 뭐 손쉽게 물건 나르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랬는데 but 여기서 벌써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He could not persuade his shopper가 사용하도록 persuade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유가 있었겠죠? 어느 정도?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유를 극복하고 얼마나 잘 사용됐나 결과를 보세요. 맨 끝에 보십시오. Within a few weeks, 며칠 내에 shopper들은 고객들은 readily accepted those cart입니다. 아, 잘 사용하게 되었구나 라고 본다면 이 문단은 사실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뒷부분을 보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뭐 앞부분 보면 persuade power of peer pressure. 그죠? 그리고 뭐 고객들을 덜 돕는 방법.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innovative ways to reduce waste. 쓰레기, detail. 그죠? 소매점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아, 이 선택지 5개 만들려고 참 힘드셨겠습니다. Hidden nature of human beings to support materialism. 어떤 물질주의를 지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뭐 이런 것도 지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듣잖아요. 그럼 보세요. Importance of store layout. 가게 배치, 그러니까 물건 배열을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하는 것의 중요성. 뭐 이것도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 글을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적어도 5번인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나 보자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persuade 하지 못하고 reluctant하다, 꺼려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Women wouldn't touch them, 사용하지 않았대요. cart가 remind them of baby carriages. 유모차를 생각하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했죠. Then 한다면 뭐라 했습니까? Goldman hit upon an idea. hit upon은 생각해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죠. 방법이 뭘까요? He hired several models. 여러 모델을 고용을 해서요. Men and women 뭐 이렇게 해서 ask them to will. 아, 여기서 좀 사용해 주세요. 카트를 가게에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look, everyone is using the cart. 뭡니까? 모든 사람 사용하고 있는데 why don't you? 왜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여기 뭐 sales랑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런 단어. A few sales가 disguise 해서 regular shoppers로 해서 막 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봤겠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뭐 what logic explanation advertisement failed to do 이런 거 안 읽어도 되잖아요. 이것만 딱 뭐예요? A few sales 바람잡이들이 disguise해서 막 쓰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도 쓰네. 이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보면 persuasive power 설득력입니다. 뭐에? peer behavior. 여기서는 고용된 models, 그죠? 바람잡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발명품을 더 홍보도 하고 잘 사용하게 됐다. 많이 흔히들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2번과 23번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쉬웠다 이러지 말고 영어 문단 자체가 이렇습니다. 앞에다가 주제 던져놓고 글 흐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글이 쉬웠던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읽어서 상식을 풍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딱 첫 문장만 보고도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쉽게 예측하고 내용 파악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좀 20번대 문제들 쉽게 풀 수 있죠. 여기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답도 맞고 그리고 이제 30번대부터 한 30번대 후반까지 어려워지잖아요. 거기서는 조금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쉬운 문제에서 한 줄씩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전적으로 중요한 걸 골라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부정적인 말, 그죠? Not, 그죠? Not played. 그리고 또 but 이런 어떤 역접의 부사 그리고 여기 보면은 reluctant 이런 거 다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wouldn't touch 이런 부분을 주변 could not persuade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단어 여기도 but이 있죠. 이런 곳에 초점을 두면서 빨리빨리 읽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3령 매일 3개씩 영어 지문 읽는데 그냥 읽으세요. 많이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답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제 생각에는 하루에 매일 3개씩 읽어서 그러면 한 90개 정도의 지문을 읽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시중에서 나오는 어떤 읽기책 그런 책에는 한 120개 정도의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외로. 그러니까 매일 3개 또는 4개씩 영어 지문을 이런 문제를 푼다면 한 달에 한 권씩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1년이면 12권이죠. 그러면 사실 12권 정도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읽기책 다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습관적으로 지문 한 3개, 4개를 매일 읽어보는 문제 풀고 뭐 틀리고 맞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영어 지문에 많이 노출되길 바랍니다. 이 지문에서 혹시 문장을 읽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문장도 문법적으로 또 소위 말해서 해석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